반갑습니다. 8월 7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부터 가을입니다. 오늘이 입추죠. 네. 근데 뭐 여름의 한복판. 자, 24절기가 요즘에는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절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입추가 지나고 나면 눈에 띄게 조금 선선해지는 아침 저녁을 경험하게 되시죠. 자,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간다는 거, 결국에는 날씨가 쌀쌀해지고 곧 겨울이 올 거 아닙니까? 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랐으면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 떨어졌으면 올라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우지수나 나스닥, 어제 떨어져서 오늘 올라온 걸까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0.18% 상승, 나스닥은 플러스 1.2% 상승, S&P 500은 플러스 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약간은 혼조 양상으로 출발했다가 장 막판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분위기 좋았고요. 다우지수는 뭐 그다지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반면에 나스닥은 제법 크게 올랐습니다. 기술주 쪽에 반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플이 5% 정도 급등했죠. 왜 그랬을까? 미국의 1,000억 달러, 1,000억 불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대규모 투자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중요한 이슈는 애플에서 시작해서 애플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애플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얘기가 있지만, 지금 트럼프 반도체 관세가 속보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자, 요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거 말고 다른 부분들은 녹화를 떴었는데 속보가 떠가지고 지금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외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인텔은 3% 이상 급등, 미국에서 설계만 하고 생산은 주로 대만에서 하는 엔비디아는 1% 가까이 하락. 이것은 시간 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자, 이거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 정도 느낌일 거예요. 보통은 이제 관세 100%다 그러면은 대단한 악재로 여겨져서 주가 폭락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엔비디아 1% 정도밖에 안 빠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끝나 봐야 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 니네가 안 살 수 있나? 100% 부과라는 것은 지금 가격이 2배로 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달러에 팔고 있었으면 200달러가 된다는 얘기인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 근데 엔비디아의 이런 독주 체제를 그래서 깰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 가격이 2배로 비싸지니까. 그러면은 미국에서 만드는 그런 칩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겠느냐? 삼성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왜? 자, 지금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에 반도체를 수입해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돌아가는 공장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인텔에서 이 반도체 칩을 만들 것이냐? 아니죠. 그래서 뭐 반도체의 종류는 다르겠습니다만 HBM을 안 되겠죠. AI 칩 글쎄요, 쉽지 않겠죠. 물론 인텔도 그래서 파운드리 쪽을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인텔이 수혜를 입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찾을 수 있을까? 삼성전자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자,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이 아주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애플로 시작해서 애플로 끝난다 그랬죠. 자, 애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지금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차세대 칩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 요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그 얘기 들으셨나요? 테슬라와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라는 얘기 해드렸죠. 무슨 얘기냐? 자, 테슬라가 미국에서 만드는 그런 반도체 칩이 필요해. 근데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이 그래도 좀 널널해.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이렇게 진행이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하는 칩을 막 만들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쳐다봤을 때는 어때요? 저거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엔비디아의 어떤 독주 체제라든지 또는 지금 하이닉스 물량이라든지 엔비디아한테 물량을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엔비디아한테 물량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네 칩을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기네 칩을 만들고 싶으면 하이닉스의 HBM이 필요한데, 이거 지금 물량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어디로 당연히 눈을 돌리게 되냐? 삼성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 삼성전자가 애플의 차세대 반도체를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 라고 되었습니다.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이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TSMC가 부랴부랴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도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트럼프의 이런 관세 부과, 100% 관세 부과는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땡큐 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삼성과 협력한다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혁신적인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공식 발표가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AMD의 주가는 어제 떨어졌어요. 어제 떨어졌지만 AMD가 삼성과 협력하는 건 알고 계시죠? AMD의 새로운 칩. 네, 그런 부분에 삼성전자 거가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네, 아마존도 공식 발표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네, 아마존 것도 삼성 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마존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두 협력사를 그 라인으로 채택해서 데리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물량이 없어. 엔비디아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삼성전자 쪽입니다. 다 얘기해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 지금 분기마다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하면 실제 발목을 잡았던 파운드리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번에 수주된 이 칩이 애플의 아이폰 18 시리즈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일 것을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사명과 그 수주 관련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애플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뭐 규모나 이런 거 따로 밝히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만든다는 거죠.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좀 달라질 거예요. 물론 이제 애플이 수주한 것은 AI 칩이 아니라 뭐 이미지 센서다 뭐 상관없습니다. 뭘 만들든지 간에 네, 미국에서 이제 삼성이 수주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빅테크 대형 기업들이 수주를 얻어내기 시작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반도체 칩이다 라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지금 만약에 이미지 센서다 라고 한다면 이미지 센서 관련한 종목들이 또 있죠. 네, 그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 관세 이 100%라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뭐 협상 타결을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관세 100%, 사실 100%는 교육을 끊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자, 저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으로 달려와서 야, 우리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 좀 봐줘. 아니면 더 많이 지을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도체와 자동차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삼성이 이 미국 안방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만들어 버리고 있어 막 그러면은 야 봐라 삼성 봐라 잘하고 있잖아. 네, 삼성 공장 막 지금 거의 다 지어져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TSMC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이런 인텔의 파운드리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데, 자, 인텔의 파운드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그동안 파운드리 공장에 놀고 있었던 이유가 수율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산품의 어떤 생산 비율이 좀 떨어지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인텔이 그런 부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애매한 내용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네. 굉장히 또 인텔에게는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나쁜 소식은 아니겠죠. 왜냐면 없던 수주가 좀 더 생겨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삼성전자에게 더 큰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뉴스가 계속해서 지금 더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모릅니다. 네, 더 나와야 되는 모습이라서 요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칩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들어갔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지션.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주가 마감은요, 일단 애플이 미국에 1,000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일제히 상승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애플도 5%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미국에 1,000억 달러 투자한다는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제 반도체 관세 100% 얘기가 나와서 또 이제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 증시는 또 흔들릴 수 있겠지만, 네, 그 부분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좋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자. 백악관에서 애플이 1,000억 달러 규모의 약 139조 원입니다. 미국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직접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4년간 미국 투자 총액은 6,000억 달러로 확대가 된다. 향후 4년 동안 6,000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쏟는 거예요. 네, 대단한 거죠. 자, 애플이 아이폰 생산 기지를 해외에 그대로 유지할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한 바가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하는 거고, 이 해외에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어디죠? 중국이죠. 그래서 이 25% 관세를 얻어맞느니 미국에다가 짓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 안 나왔죠. 방금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진행이 돼가지고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가 보죠. 네, 인도에 25% 추가 관세. 네. 그 다음에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추가 관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25% 관세. 그러면은 인도는 50%입니다. 네. 지금 오늘부터 발효죠? 네. 50% 관세. 이렇게 되면 인도하고 그 무역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네. 50%면은 거의 교역 중단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도는 이제 그러면 러시아산 석유를 안 쓰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휴전을 하자, 종전시키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뜨뜻미지근하니까 인도를 압박해가지고 교역을 끊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게 더 압박감을 주기 위한 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무조건 관세로 다 해결하려는 모습인데 이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AMD는 이제 실적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제 시간에서 반영이 된 부분에서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네, 대주주 양도세 요 내용이 또 나왔나요? 어디 갔죠? 네, 기준 보유액으로 변경 검토하겠다. 민주당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대주주 양도세를 저는 이제 한 3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당에서 검토를 하긴 했대요. 네, 10억으로 그냥 가자, 30억으로 절충하자, 50억으로 그냥 가자, 이렇게 했는데 30억조차도 반발이 오히려 심할 거다. 아예 10억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30억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10억이라고 한번 때려놨기 때문에 이 민심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네, 다시 50억으로 되돌리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네,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글쎄요, 뭐, 또 봐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50억 정도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 내용이라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자, 뭐, 이 세제 개편 때문에 주가가 한번 급락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 다시 돌리게 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매우 이른 시기에 푸틴 만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트럼프가 지금 잠 안 자고 또 막 얘기하고 있나요? 네. 아, 지금 잠잘 시간 아닌가? 자, 아무튼, 네. 이 대미 시설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매우 이른 시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트럼프만의 생각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겠네요. 지금 이게 저기 애플 그 투자 발표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군요. 그런 얘기들로 해서 속보가 계속 나오는 모습이에요. 네,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네, 뉴스가 갑자기 쏟아 나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네, 녹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애플 쪽 중심을 좀 많이 얘기해드렸는데, 자,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도체 관세 100% 네, 얘기하겠다,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미국에 공장이 있는
인텔 쪽에 움직임이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애플이 삼성전자에서 이제 차세대 칩을 생산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에게 뭐 공급 규모나 이런 건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치고 들어오는, 그 다음에 연이어서 터지는 빅테크 기업들의 삼성전자향 움직임들. 자,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애플의 대규모 투자 때문에 나스닥이 급등했다. 하지만 반도체 관세 100%가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지, 네, 내일의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자꾸 볼 게 있어, 그죠? 미국 원전들 불기둥 급등 배경이 달과 연관이 있다고 라고 되어 있는데, 달에 2030년까지 달에 소형 원자로 설치를 추진한다. 이거 약간 제 생각은 추진한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준비한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게 달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건설하는 게 이게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달에다가 여기다가 건설을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달에다가 지금 가서 달에 건설을 하려면 건설 자재들 움직여야 되죠. 중장비 움직여야 되죠. 네. 핵물질 움직여야 되죠. 이거 로켓으로 쏘아 올려서 거기까지 보내는데 이게 거기까지 그렇게만 하는데도 시간 오래 걸릴 거고 또 거기서 건설하는 거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뭐 미국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조각조각 낸 다음에 조각조각인 부품을 가지고 간다. 근데 그게 덩치가 보통 덩치냐? 아니죠. 로켓은 한 수백 발 갖다 쏘는 것도 아니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재 갖다 놓고 또 만들어 놓고 해놓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달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반이 있어야 되니까 땅을 뚫어야 되니까 굴착기 같은 것도 가야 되는데, 야, 이거가 과연 5년 안에 일어날 일이냐?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설치하겠다. 그럼 아직 멀게 된 멀리 있는 이야기인데 너무 좀 이게 변동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네, 물론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고 더 크게 가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는 2030년까지 달에다가 100kW 규모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의 제안을 받아보라고 나사에 지시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요렇게, 네.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한 규모를 좀 확대하는 거, 뭐 이런 쪽으로 됐는데, 달하고 연결시키는 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원전주들이 얼마나 더 올라갈는지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차세대 칩 개발하는 것도 나왔죠? 네, 이미지 센서라고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어느 정도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세부사항이나 고객 사명 확인해 줄 수 없다. 근데 애플이 이제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애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 이 100% 관세 위기 한국 반도체가 아니라 네, 일단은 네, 현재 시점에서는 초기적인 어떤 부분들이나 이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미국에다가 공장을 더 지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네, 이 파운드리 쪽으로 막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뭐 추가 투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미국이 저 반도체 관세 100% 부과 저거는 네, 쉽진 않을 거예요. 네, 쉽진 않을 건데 아무튼 조절이 또 나오긴 하겠죠. 네,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조금 늦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따가 또 장중시장 때, 또 다른 이야기들, 구체적인 내용들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네. 흐름 잘 보시고, 천천히. 오늘이 삼성전자 올라가면 그래도 장은 많이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반도체 관세가 크게 먹일 것이냐, 삼성전자에게, 네, 애플의 러브콜이 들어간 것이 더 먹힐 것이냐, 그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방송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